안녕하십니까. 액티브 패시브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해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보면 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김민아 FA와 함께 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아입니다. 네, 오늘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 또 역시 어제 새벽 미국 증시 마감 조금 브리핑 해보고 그리고 또 저희 종목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오랜만에 주가가 또 빠졌죠. 네, 다우, S&P 500 그리고 나스닥까지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다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떨어질 때도 됐죠, 사실. 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분석은 이제 뭐 차익 매물이 나왔다, 뭐 실적 발표가 있었다 이런 전반적인 얘기들이 있었고요. 일단 다우 보시면은 전일 대비 0.23% 빠졌습니다. 23,273.96포인트로 시장을 마감했고요. S&P 500 역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0.4% 좀 많이 빠졌죠. 네, 2,564.98포인트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역시 하락의 주된 원인은 이제 현재에서는 뭐 주가 최고치 경신에 대한 부담 이런 걸로 보고 있고요. 뭐 같은 얘기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GE 같은 경우에 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런 대형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네, 당연히 어닝 쇼크가 분명히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투자 회사에서는 또 투자 의견을 좀 축소하는 걸로 비중 축소로 의견을 가져가면서 6%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6% 하락폭이 지난 2011년 이후에 GE 회사 내부적으로는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S&P 500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죠. 예. S&P 500 기업 중에 지금 17%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17% 기업 중에 70% 이상의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만 결국에 주가는 네, 하락했습니다. 끌어올리는 데는 뭐 크게 힘을 주지 못했다. 그리고 킴벌리 클락이나 테슬라 같은 회사들도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의 하락이 주가를 전반적으로 대형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스닥 보시면은 역시 하락 마감했죠. 전일 대비 0.64% 빠져가지고 6,586.83포인트로 역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좀 살펴보면요. 0.1%의 달러가 소폭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지 시간으로 26일이죠. 네, 유럽 중앙은행 회의를 앞두고 뭐 이때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좀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불거져 나오면서 유로화는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WTI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0.1% 상승한 배럴당 51.90달러로 시장을 마감했고 그리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또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0.7% 빠져가지고 57.30달러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S&P 500 기업 중에 189개 기업, 그리고 다우 기업 중에 그리고 12개 기업이나 실적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뭐 굵직한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이나 아니면은 이 페이스북 같은 이런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남아 있는 만큼 여러분 남은 부분들도 역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패시브 포트폴리오 중간에 잠깐 정리해보면은 현금 25%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종목 9개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EM 꾸준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중신증권은 어제 조정을 조금 받았죠. 금융주에 대해서 조정이 전반적으로 들어가면서 약간 하락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200은 삼성전자 따라서 뭐 국내 증시 그대로 상승분 반영하는 모습이고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익률 5%대 기록하고 있고요. 스타벅스만 지금 마이너스 2.58% 약간 빠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또 조금 변명을 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넷플릭스, XT, LIT, BOTG, 미국 ETF 다 좋은 모습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정 받았지만 뭐 저희 포트폴리오는 변동성이 항상 낮기 때문에 별로 충격이 제가 봤을 때는 없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스타벅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스타벅스 오늘 길게는 말씀 안 드리고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일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저희가 이 부분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요. 우선 주가가 최근에 스타벅스가 저희 한 석 달 동안에 큰 상승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재의 특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스타벅스 말아먹은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즘 여러분들 스타벅스 가시면은 분명히 컵홀더에 팁 하나 많이 써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언제부터냐면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2차례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스타벅스가 차 사업 시작했다가 한번 망했죠. 그게 팁 하나입니다. 매장만 철수했지 사업은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여러분들이 그 홀더를 통해서 보시게 되는 거고요. 티바나 폐쇄하고 3분기 손실에 예약한 이걸로만 티바나 폐쇄로만 잡힌 게 1억 달러 정도. 이게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스타벅스가 이것만 망했냐? 아닙니다. 예전에 자 아래쪽 그림 보시면은 왼쪽에 여러분들 아침에 드시는 그 녹즙 같은 그 주스, 그 주스 사업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에볼루션 프레시라고 해서 주스 사업하는데 3천만 달러 들여서 사업했지만 이것도 잘 안 됐습니다. 또 하나 더. 오른쪽에 보면 빵 보이시죠? 네, 이런 크로와상 같은 거 판매하는 거. 네, 이게 라블랑제라고 해서 유명 브랜드를 가져와서 또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인수하는데 1억 달러 주고 인수했는데 이것도 잘 안 됐죠. 네, 이렇게 보면 스타벅스 참 많이 말아먹은 것 같은데요. 많이 말아먹기만 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요. 스타벅스는 계속 뭔가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커피 산업은요. 이미 레드오션입니다. 더 이상 뭐가 새로 뭘 할 게 없습니다. 뭐 커피를 팔아봤자 얼마나 많이 팔겠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혁신을 업계 1위답게 꾸준히 혁신을 한다는 점, 저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돈을 깎아먹은 어떤 그런 부분이었다면은 앞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혁신은 어떤 게 있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4가지 정도 딱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스타벅스 리워즈 프로그램. 그 두 번째는 리워즈 뭐 돌려준다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고가 프리미엄 커피 전략, 그리고 디지털 플라이 휠 전략. 이 3가지 정도 있고요. 이 3가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중국 진출이라는 이 점에 좀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네, 중국 진출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자, 요 점 또 저희가 중국 진출도 앞으로 꾸준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중국이라는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중국에 대해서 조금만 좀 부연 설명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중국에 굉장히 포션을 조금은 가져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투자를 하셔도요, 그게 중국이랑 상관관계가 아예 없다. 이런 기업은 잘 없을 겁니다. 자, 근데 앞으로 재미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B2C 기업들이 중국에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더 이상 물건 팔기가 힘들게 생겼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런 거 여러분들 많이 보고 계시죠. 뭐 현대차 있고요. 또 아모레 같은 이런 화장품 기업들 지금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힘들 겁니다. 그렇게 빨리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드 같은 이런 문제들은요. 중국과 미국의 문제라서 저희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사드 문제 같은 경우는 상수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받아들이셔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왼쪽 보시면은 중국 내수 시장에서 지금 빠르게 외국 브랜드들이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션을 점점 잃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외국 브랜드, 현지 브랜드 비교해 보시면은 확연한 차이 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외국 브랜드들의 시가총액이 낮아지고 있죠. 또 우측에 보시면은 중국 브랜드 평가에서 한국 주요 제품 순위 보시면요. 뭐 1등이 삼성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1등도 하다가 결국 3위까지 떨어졌는데 이것도 브랜드 평가 기준이지 휴대폰 출고량 기준으로 하면은 이것보다 훨씬 빠지죠. 애플, 삼성 다 5위 밖으로 밀려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TV 카메라 할 것 없이 그리고 핸드폰, LG 같은 경우에는 하락의 폭이 심하고요. 가장 충격이 큰 건 역시 현대자동차죠. 현대차 이런 회사들 8위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B2C 기업들이 점점 중국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이 점 딱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자, 이런 거. 밑에 그래프 보시면요. 회색의 꼬불꼬불한 선이 뭐냐? 바로 이게 CSI 300 지수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200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수를 2017년 들어서 굉장히 아웃퍼폼하고 있는 이 녹색 지수가 뭐냐? 중국 신성장 1등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광동 방송 때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다. 그런 종목들이 지금 거의 이거 벤치마킹이라고 친다면 벤치마킹을 한 40% 정도 아웃퍼폼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업종 간의 순환매가 아니라 지금 1등 기업 간의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점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꼭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위너 테이크 롤. 그러니까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왼쪽 그래프 보시면은 자, 중국 경제 그동안 좋아졌던 게 제가 방송 초반부터 말씀드렸던 게 전통 산업이 살아나고 있다. 그러니까 2차 산업들이 살아나는 그런 부분들이 기인한 게 컸습니다. 전통 산업이 살아나고 왼쪽에 보시면은 철강, 석탄, 시멘트, 유통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경기 민감주들, 시클리컬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이 꾸준히 좋아졌습니다. 꾸준히 좋아지고 그래프 보시면 다 우상향을 하고 있죠. 자, 2016년
15년, 16년 들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면서 그리고 중국이 지난 4년, 5년 동안에 굉장히 극심한 조정이 있었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킷 브레이크 이슈도 있었고요. 자, 이런 것들, 이런 이슈들이 있다가 보니까 그 4, 5년 동안에 살아남은 기업들이 있고요. 죽어나간 기업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어나간 기업의 몫을 살아남은 기업들이 다 먹고 있다. 이게 지금 중국 시장을 대표하는 하나의 워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저희가 유식한 말로 산업 집중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경기 회복의 쇠는요, 결국 앞으로도 계속 내년에도 마찬가지고요. 살아남은 기업들이 먹게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냐? 실적이 단순히 좋은 기업이 아니라 구조적인 스토리가 있는 기업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구조적인 스토리가 있는 기업은요, 역시 1등 기업, 그리고 대형 기업이라는 점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1등 기업, 대형 기업 위주로 담는 전략들 여전히 유효하다. 내년에도 계속 유효할 것이다. 제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이 부분 계속 이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김민아 FA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